사랑방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떠돌이 건묵군 명호가 살았습니다. 명호는 원래 용정리의 삼전 최대감댁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칼이 제1부인 양 현란하게 쓰는 것은 물론이요, 절도 있는 몸짓은 아름답기까지 했으니 최대감은 명호의 재능을 놀랍게 여기고 후원까지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잇따른 흉년으로 최대감댁이 몰락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명호는 일자리를 잃은 채 거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감 덕에 배운 무예로 마을 축제나 잔치에 초대되어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호가 수원 행궁리 마을 축제에 초대되어 공연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명호가 화려한 칼춤을 선보이자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로 일대는 떠들썩해졌어요. 칼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다들 야단이 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명호의 건물을 보고 있던 한 부인이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는 공연을 올리는 와중에 부인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그러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까지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바로잡은 명호는 성황리의 공연을 끝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당을 받은 명호가 마을을 떠나려는데 아까 본 부인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명호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있는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혹시 제 무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아름답기 짝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가 본 여인 중 가장 아름다웠죠. 아니에요. 오히려 뛰어난 무예 실력에 감동하였답니다. 지금까지 제 무예를 보고 감동하여 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부인에겐 다른 사연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명호의 말에 부인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얼마 전 남편을 잃은 과부 혜원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뛰어난 장교였는데 전장에서 그만 목숨을 잃었지요. 그런데 선생의 건물을 보니 남편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번번이 제게 건물을 보여줬어요. 명호는 혜원이의 말에 탄식했습니다. 이토록 처량한 사연이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혜원이의 남편이 부러웠답니다. 얼마나 뛰어난 자이길래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던 걸까? 명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천민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무예의 실력은 물론이요, 훈훈한 외모와 근육질 몸매까지 겸했어도 천민은 천민인 것이었죠. 선생, 혹여 다른 일정이 없으시다면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물론 사례는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혜원이가 먼저 명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기까지. 명호에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무예 실력을 갈고 닦은 보람이 있구나. 이제야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로다. 명호는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답니다. 그렇게 혜원이의 집에서 묵게 된 명호는 밤낮 할 거 없이 칼춤을 선보였습니다. 혜원이는 즐겁다는 듯 명호의 건물을 구경했어요. 수심이 깊었던 얼굴은 맑아지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적적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명호 덕분에 생기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지금 보니 선생의 춤사위는 남편보다 훨씬 뛰어나요. 궁중 무용수들도 선생에겐 비할 바 못 될 거예요. 아닙니다. 저 같은 천민이 그런 높으신 분들보다 뛰어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명호가 씁쓸한 표정을 짓자 혜원이는 안타까웠습니다. 명호의 실력은 그 누가 봐도 뛰어난데 신분 때문에 도약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아쉬운 것이었죠. 혜원이는 위로하듯 명호의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명호는 혜원이의 손길에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명호가 당황하자 혜원이도 어색한 듯 손을 내렸습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힌 명호와 혜원이 사이엔 침묵이 돌았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곤 이불 안에 들어가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아름다운 혜원이 앞에 있으면 가슴이 빨리 뛰어 미칠 지경인데 혜원이가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땐 심장이 폭발할 것만 같았던 명호였습니다. 거기다 이따금 껄떡거리던 아래가 하늘을 향해 위풍당당 서 있으니 이것만큼은 혜원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부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다니. 설마 부인도 나를 흠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다. 정말 위로하려고 그랬을 거야. 명호는 혜원이를 떠올리며 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곤 뜨거운 불씨를 제압하듯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었죠. 잠시 후 명호의 방에선 은은한 밤꽃 향기가 풍겼답니다. 닷새가 지나고 명호가 떠나야 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혜원이와도 작별이었죠. 명호는 벌써 혜원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울적해졌답니다. 혜원이도 더 이상 명호의 건물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운 듯 보였죠. 이곳을 떠나면 선생은 어디로 가나요?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또 이리저리 떠돌아야죠. 전 믿을 수 없어요. 선생처럼 뛰어난 분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한낱 천민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요. 명호는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 자신의 능력을 뽐내 출세하고 싶은 명호였습니다. 혜원이를 만나고 더욱더 출세에 욕심이 생긴 것이었죠. 명호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 혜원이도 어림짐작하고 있었답니다. 명호가 떠돌이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혜원이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워 어떻게든 명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제게 솔직히 털어놔봐요. 선생도 어딘가 정착해 살고 싶지 않아요? 번듯한 집에서 어여쁜 처자식과 살고 싶지 않아요? 혜원이가 따지듯이 묻자 명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혜원이가 명호를 제 품에 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곤 명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명호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답니다. 선생을 본 지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선생은 제 은인이에요. 다시는 웃음 지을 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리도 큰 기쁨을 선사해 줬으니 말이에요. 명호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 부인 또한 자신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행복했죠. 아니지. 부인은 과부라 할지언정 양반집 규수고 난 천민이다. 서로가 서로를 흠모해도 신분 차이를 극복할 수 없지. 행복했던 명호는 한순간에 현실을 직시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혜원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으니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은 만큼 혜원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죠. 결국 명호는 혜원이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곤 일어나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혜원이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내일 부인을 위한 마지막 공연을 올리죠.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혜원이가 명호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는 당황해 혜원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선생이 무얼 고뇌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그것을 고이 묻어두고 절 품에 안아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어요. 명호는 천천히 소복을 벗는 혜원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부인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겠다던 다짐은 사르르 사라져 버렸답니다. 명호는 혜원이의 옆에 누웠어요. 오늘은 저 마당 말고 이곳에서 칼춤을 보여주시지요. 명호는 혜원이가 빤히 바라보고 있던 곳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아랫돌이었어요. 그 어떤 검보다 빳빳하게 솟은 그것을 말이에요. 명호는 부끄러움에 바지춤을 가렸죠. 부인은 정령 천박한 절 품으시려는 겁니까? 대체 왜 저 따위를? 설마 절 흠모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럴지도 모르나 비밀에 붙이겠어요. 제가 선생께 마음을 품었든 품지 않았든 이틀 후면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지요. 또한 제가 선생에게서 본 것은 천박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었답니다. 명호는 혜원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명호가 헉소리를 내며 고개를 젖혔어요. 혜원이도 남편이 떠난 뒤 오랜만에 허리를 돌린 터라 절로 비명이 나왔죠. 자신을 휘젓는 이 묵직한 기분이 참으로도 그리웠던 혜원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남편보다 훨씬 좋았답니다. 명호가 더욱 기똥찬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실 혜원이는 명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명호도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니 잠깐이나마 재미 좀 보자고 생각했건만 명호를 향한 마음이 이리도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혜원이도 명호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과부라는 것, 명호가 천민이라는 것, 자신과 명호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원망스럽기만 했답니다. 그럼에도 하룻밤이라도 명호와 함께하고 싶었던 혜원이었어요. 딱 하루만. 찰나의 일탈 정도야. 그래, 이건 아주 황홀한 꿈이라고 생각하자. 혜원이는 명호의 유연하고 현란한 몸짓에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은 휘두르지 못하는 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무예를 할 때나 밤일을 할 때나 뛰어난 명호였답니다. 명호가 움직임을 멈추자 혜원이가 명호를 끌어안았어요. 선생은 제게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에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선생을 도와드리겠어요. 혜원이의 말에 명호는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명호의 품에서 정신을 잃어 답을 들을 수 없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무예 연습을 마친 명호가 무심코 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길에서 말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여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종들과 말이 혜원이의 집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부인께서 외출이라도 하시려는 건가?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의아했던 명호가 물어보았어요. 이보소, 딴 곳으로 가시려다가 잘못 드셨나 봅니다. 그러나 여종들은 들은 채 만체하고 마당에 말을 묶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대문을 나서는 것이었죠. 명호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혜원이를 찾았습니다. 부인, 혹시 외출이라도 하십니까? 갑자기 여종들이 말에 끌고 오더니 그걸 앞마당에 묶어두고 갔습니다. 명호의 말에 혜원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선생은 묻지 마시고 잠자코 계세요. 혜원이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자 명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인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혜원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꿍꿍이를 벌이는 자의 모습이었답니다. 하지만 명호는 제 일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여기며 잠자코 있었죠. 그날 밤 혜원이는 떠나는 명호를 위해 푸짐한 상을 대접했습니다. 명호는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갓 지은 쌀밥은 물론이요, 구운 생선의 공구까지. 명호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답니다. 부인, 이 음식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앞으로 새 출발해야 하니 신경 써서 차렸어요. 자신이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나 고민하던 명호는 혜원이의 정성을 마다할 순 없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숟갈 떠서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것이었죠. 괜히 울컥해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답니다. 명호는 반찬을 허겁지겁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머쓱해 혜원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죠.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은? 혜원이는 명호를 저지하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바람에 명호는 하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명호는 내심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색한 관계로 끝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명호는 아침 일찍부터 나갈 채비를 끝마쳤어요. 이제 혜원이와 작별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명호 아니겠습니까? 결국
혜원이가 먼저 인사하러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혜원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 제가 선생의 행선지를 정했으니 그곳으로 가시지요. 명호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부인이 자신의 행선지를 정하다니요. 부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께서 제 다음 행선지를 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선생을 위한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주심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보면 아실 거예요.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니. 명호는 혜원이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딱히 화가 나진 않았으나 당혹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왔던 여종들이 마당에 있던 말을 끌고 명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선생께서 타고 갈 말과 마부를 준비해 놓았어요. 얼른 올라타시지요. 명호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감히 말을 타고 가다니요. 부인, 저 같은 떠돌이가 말을 어찌 타나요? 전 두 다리 멀쩡하니 걸어가겠습니다. 선생, 사양하지 말고 어서 말에 타세요. 제 보답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혜원이가 끝까지 애걸하니 명호는 하는 수 없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혜원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저도 선생이 준 이 기쁨을 이어나가며 살아가겠어요. 명호는 저릿한 가슴을 뒤로하고 혜원이에게 꾸벅 인사했습니다. 말이 출발하고 명호는 괜히 떨어져 나오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았답니다. 벌써 혜원이가 그리운 명호였죠. 서너 시간을 꼬박 달리니 인적 드문 곳에 있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초가집이지만 관리를 잘했는지 깔끔하고 번듯한 곳이었죠. 말에서 내린 명호는 쭈뼛대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명호가 집주인을 불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람? 명호가 한숨을 푹 쉬며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검 한 자루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가 가진 이가 다 빠진 검과 달리 번쩍번쩍 빛나는 검이었죠. 누가 봐도 장인이 만든 명검이었답니다. 명호가 검을 구경하느라 한눈판 사이 안에서 인기척이 나며 노파 한 명이 나왔습니다. 명호는 드디어 집주인이 나왔다고 생각해 검을 내려놓았어요. 함부로 건드려 죄송합니다. 여기 집주인 되십니까? 집주인이라뇨. 이때 카인이 올시다. 명호는 노파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는 선생 댁인데 그럼 네 집이랍니까? 이 집이 내 집이라? 그럼 저 검은 무엇이지요? 호호, 선생도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구려. 저 검도 선생 것이 올시다. 명호는 노파가 노망이라도 났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이 빠진 검 말곤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집과 명검이 자기 것이라니. 그러다 명호는 혜원이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혜원이가 준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설마 부인께서 이걸 전부 준비하신 건가? 명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이 집을 가지고 종을 거느리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혜원이가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명호를 도와준 것이었죠. 어쩐지 인근에 다른 집이 없더라니. 가만 보니 저 노파도 내가 천민인 걸 모르는 눈치고 신분을 숨긴 채 행복한 삶을 살라는 뜻인 게 분명해. 그렇게 명호는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할 수 있었답니다. 명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야 만 것이었죠. 하지만 명호는 한편으론 불편한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해도 천민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니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죠. 자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어느 날 과분한 삶을 이어나가던 명호에게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파가 대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여인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혜원이만큼은 아니지만 몹시 빼어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명호의 이부자리를 손수 펴주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서 있었답니다. 당신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연고로 이같이 알지 못하는 사내의 잠자리를 펴시오. 여인은 웃음을 머금은 채 두 볼을 살짝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여인이 명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재차 묻기도 멋쩍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전 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을 함께 보내시지요. 명호는 명숙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모저모 뜯어보아도 여중 일색이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명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죠. 명호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런데 명숙이가 명호의 두 손목을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당황한 나머지 명숙이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으나 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지요. 그러더니 명숙이에게 등을 돌리곤 이부자리에 눕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명호는 명숙이를 봤을 때부터 끓어오르는 욕정을 느꼈으나 꼭 참았어요. 혜원이가 마음에 걸린 것이었죠. 물론 두 번 다신 볼 수 없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혜원이 말고 다른 여인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게죠. 명호가 절이 나오자 명숙이는 난감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다른 여인이 명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 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저와 함께 하시지요. 정아도 혜원이와 명숙이만큼이나 절세가인이었습니다. 명호는 정아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혜원이를 생각하며 정아의 청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아가 명숙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명호를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듯했죠. 명호는 점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과분한 삶에 적응이 안 돼 근심이 쌓이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자신이 원치도 않는 여인들이 찾아오더니 왜 왔는지 얘기도 하지 않고 결국 화가 폭발한 명호였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가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까? 어제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송하오나 그것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아마저 입을 열지 않자 명호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곤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명호가 떠나려고 하니 당황한 정아가 명호를 붙잡았습니다. 이 밤에 갑자기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죄다 영문 모를 일밖에 벌어지지 않으니 이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떠돌이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모두가 입을 꾹 닫고 있으니 내 속이 어떻겠습니까? 명호는 혜원이가 마련해준 집을 떠나는 게 사뭇 아쉬웠지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릴게요. 떠나는 명호를 난처하게 바라보고 있던 정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는 그제야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죠. 이 모든 건 혜원 마님께서 꾸미신 일입니다. 정아의 입에서 혜원이가 나오자 명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인을 보내던 사람이 혜원이었다니. 마님은 선생이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어여쁜 처자식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서 마님께선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부인될 여인들을 이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선생은 선생의 집을 찾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 혼례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명숙이를 내치고
이젠 저까지 내치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젠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 선생은 마님의 온정을 내던지시려는 겁니까? 정아의 말에 명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혜원이가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었죠. 번듯한 집에서 어여쁜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명호가 씁쓸한 표정을 지은 것까지도요.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혜원이는 명호에게 그런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모든 걸 꾸민 것이었습니다. 명호는 혜원이의 마음에 감동하였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혜원이가 명호에게 다른 여인을 소개해준 셈이었으니깐요. 자신이 부인을 사모한다는 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요.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할 터이니 어서 나가시지요. 정아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꾸벅 인사하곤 길을 나섰습니다. 정아를 보낸 명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부인께서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건가? 정말 그걸로 되는 건가? 그저 혜원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두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명호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잖아. 그런데 대체 뭐가 문제지? 얼마 후 고뇌에 빠져있던 명호가 무언가 번뜩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다. 내가 바라던 삶은 부인과 함께하는 삶이었어. 그렇습니다. 단지 번듯한 집이 있다고 아름다운 처자식이 있다고 만족할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명호는 그런 삶을 혜원이와 함께 보내고 싶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내겐 부인뿐이야. 만약 그때 부인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아니, 지나간 일은 잊자. 그리고 이제 도망치지 말자. 명호는 불끈 결심했습니다. 혜원이와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선 도전해 보겠다고요. 다시 부인을 보러 가야겠어. 다음 날 명호는 여종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혜원이의 집으로 향했죠. 반나절이나 쉬지 않고 걸어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말이에요. 하늘이 어스름해지자 명호는 혜원이의 집에 도착했답니다. 명호가 대문을 두드리니 혜원이가 나왔어요. 혜원이는 자신을 찾아온 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이 여긴 어쩐 일로? 부인께서 보낸 여인에게 모든 걸 전해 들었습니다. 명호의 말에 혜원이는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말았나 침묵했습니다. 부인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오나 전 이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원이는 속상했습니다. 혜원이 나름대로 답답한 것이었죠. 명호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그 모든 것들을 마련했는데 전부 받지 않겠다니요. 심지어 자신은 명호를 다른 여인에게 주면서까지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 속이 상한 혜원이었답니다. 선생은 도망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혜원이는 명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민인전 그런 삶을 원하긴 했지요. 두 다리 다 뻗을 수 있는 집에서 어여쁜 부인을 두고 건강한 자식을 낳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런 삶을 사모하는 부인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혜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급급했던 명호가 불도저처럼 직진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박력에 혜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선생께서 절 그리도 흠모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하오나 선생의 마음을 받을 순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내의 마음을 받아주는 건 마치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만 같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때 그 황홀했던 밤이 지나고 끝난 것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천민인 전 부인과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부인께선 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이는 얼굴을 붉힌 채 골몰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지 아니면 거짓말을 할지. 결국 혜원이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딱 3년만 절 기다려줄 수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혜원이는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지만 결의에 찬 명호의 눈빛에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혜원이에게 원하던 답을 받은 명호는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혜원이와 헤어지고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명호는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리를 떠돌며 건물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누군가에게 섭외된 게 아니고 제 마음대로 추는 거라 한 푼도 벌지 못했지만요. 사람들은 웬 망나니가 춤을 추나 잠깐이나마 시선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명호의 절도 있고 현란한 건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후엔 명호를 보러 행차하는 양반들까지 있었죠. 명호는 묵을 곳도 없고 끼니도 거르고 이따금 왈패들에게 위협을 당했지만 꿋꿋이 칼춤만 췄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의 중요한 행사에서 음악과 무용을 도맡은 향악관이 수심 깊은 얼굴로 거리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무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역이었던 무용수가 부상을 입은 게 아니겠어요. 공연은 올려야 하지. 그런데 마땅한 사람은 없지. 도저히 좋은 수가 나오질 않아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향악관에 눈에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향악관은 홀린 듯한 표정으로 명호의 건무를 구경했어요. 명호의 건무가 끝나니 기쁜 표정으로 박수 세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자신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향악관을 바라봤답니다. 난 궁의 향악관이라고 하오. 신뢰를 무릅쓰고 선생께 청하고 싶은 게 있어. 향악관은 명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궁중 무용수로 공연에 서줄 수 있어? 향악관의 말에 명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실력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기 위해 한양에 오른 것인데 궁인의 눈에 띌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거기다 궁중 무용수라니. 전 미천한 천민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궁중 행사에. 예술의 천함과 고귀함을 판단하는 건 신분이 아니오. 예술 그 자체에 있지. 난 선생처럼 기품 있는 건물은 처음 본다오. 명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힘들었던 지난 날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명호였답니다. 그날 이후 명호는 향악관의 지도하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명호는 뛰어난 실력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그렇게 궁중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명호는 정식 궁중 무용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명호가 왕의 눈에 띈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명호의 건물을 보기 위해 번번이 명호를 불렀답니다. 그렇게 명호는 왕이 총애하는 뛰어난 건무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은 명호를 친히 불렀답니다. 명호 정제, 혹 필요한 것이 있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 그대가 나에게 뛰어난 무예를 보여줬으니 나도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도다. 전 지금껏 천민이라는 신분으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게 춤을 추었으나 마음은 언제나 무거웠지요. 게다가 천한 신분으로 인해 사모하던 여인과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였기에 무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발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명호의 절절한 사연을 들은 왕은 크게 감동하여 명호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고 궁중의 예술가를 관리하는 서촌장이라는 직위를 하사했답니다. 얼마 후 금이 환영한 명호가 혜원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혜원이는 3년 만에 만난 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생긴 건 여전했는데 이전에 없었던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는 혜원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혜원이는 끝없는 노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명호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떠돌이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달라졌지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꿈을 꿔야 한다고요. 그 결심이 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명호와 혜원이는 얼싸안고 값진 기쁨을 나눴답니다. 명호도 출세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했겠다.
그들은 홀례 올릴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혜원이의 부모는 명호가 왕의 총애를 받는 뛰어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혜원이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재혼한다며 수군거렸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잘생기고 강직한 명호와 현명하고 아름다운 혜원이가 완벽한 짝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명호와 혜원이는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얼마 후 명호와 혜원이 사이에선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명호는 바람대로 번듯한 집에서 어여쁜 처자식과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꿈은 물론이요, 사랑까지 결실을 이루게 된 명호였답니다.